예, 안녕하세요. 발도르프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벽 2시라고 하는 요 시간대하고 뭔가 교육 문화적인 의미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죠. 2시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하고가 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가 좀 뜬금없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20대 입시 과정에서 뭐 1시, 2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앉아있었던 시간들에 대한 경험이 다들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수준까지 포함해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보통은 해볼 기회가 별로 없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2시라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하면 2시간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시간이 뭐냐.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면 우리가 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개념들이 의외로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를 해보면 참 어렵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시간의 정의가 뭐냐? 그럼 이제 더듬거리게 된다는 거죠. 공간의 정의가 뭐냐? 사유의 정의가 뭐냐? 인생의 정의가 뭐냐? 삶의 정의가 뭐냐? 뭐든지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면 어떤 개념이든지 간에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다는 걸 금방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희 딸내미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 질문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되돌아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치원 때까지 천방지축으로 놀던 애들이 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부닥치는 어려움, 특히나 인식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시계 보는 겁니다. 시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의 규칙에 따라 가지고 생활의 리듬을 관리하는 것. 이게 잘 안 되죠. 해본 적이 없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숫자를 배우고 산수를 배워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가 십진법으로 배우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해가지고 십진법을 배웁니다. 십진법을 배우는데 시계라고 하는 이 물건은 애들이 시간을 처음으로 이제 지각하게 될 때 시계를 보고 시간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시계라고 하는 이 물건은 십진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12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12하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저한테 맨 처음 던졌던 질문이 아빠 시간이 뭐야? 라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뭐냐?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왔습니다. 물어보고 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각과 시각 사이. 그러면 또 그걸 의미를 알려면 시각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시각을 사전에서 찾아봐라. 시각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시간의 기초단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 시각은 시간의 기초단위. 이게 무슨 핑퐁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문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순환문법. 의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초등학생이 이거 보고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많은 기초 개념들이 이런 식의 순환문법으로 많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육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에서. 그러면 지구 위에서 바다를 제외한 땅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집합 개념이죠. 지구 위에서 바다를 제외한 땅. 그럼 또 지금이야 뭐 다들 땅이 뭔지 다 알지만 어린애가 처음으로 사전을 찾아서 더듬거리면서 의미를 익힌다고 했을 때 이제 바다를 제외한 땅이니까 바다도 알아야 되고 땅도 알아야겠죠. 땅을 찾아보면 한 육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묻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묻을 찾아보면 한 육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3쿠션이죠. 예, 3번 돌린 겁니다. 아까 그 시간과 시간을 2번 돌린 거고, 이건 3번 돌린 겁니다. 결국 이런 식의 순환논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순환논법이 아닌 방식으로 실제 우리 체험과 지각으로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인간이 어떤 체험 속에서 시간관념이 생겼을까를 좀 추적해보자면, 우선은 뭐 글자 가지고 추적할 수 있는 거는 한자가 나름대로 표현이고, 한자에서 우리가 상형문자죠, 한자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체험에서 이 관념이 생겨나게 됐을까 하는 거는 어쨌든 표의어인 한자를 보고 좀 추적하는 게 나름대로 합리적입니다. 한자의 시자를 보면 날일자에 옆에다가 대알대자를 쓰고 있거든요. 이 날일자라고 하는 게 태양을 의미하는 거죠. 태양. 인간들이 시간을 어떻게 알았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관념이 생겼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해가 뜨거워지고 반복되는 걸 통해서 시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만 있냐? 아니죠. 달도 있죠. 달이 만월이 됐다가 금음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사라졌다가, 예, 달이 찼다가 기울었다가 찼다가 기울었다가, 달이 28일 주기로 찼다가 기울죠. 그걸 두고 우리는 한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고 태양을 공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고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간이 시간에 대한 흐름을 체험하게 되고, 아, 시간이란 어떤 것이다, 시간의 성질은 어떤 것이다를 관념 속에, 예, 의식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굳이 의미상의 정의를 좀 찾아보자면, 시간은 해가 뜨거워지고 하면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따뜻해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기후의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달이 기울고 차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만물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이 쭉 길어지면 계절이 생겨나고, 그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어떤 리듬의 순환 주기를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해와 달, 지구가 태양을 자전공전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인식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간을 조금 사전을 벗어나서 의미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시간이란 만물의 변화 리듬, 만물의 운동 변화 리듬을 뭔가 숫자로 계수, 표현할 수 있게끔 계수화해 놓은 거, 이게 시간인 거죠. 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만약에 이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부터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사용하지 않죠. 두 개를 붙여서 시공간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시공간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시간의 의미 자체가 어떤 만물의 운동 변화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운동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공간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이라고 하는 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약간 통합적인 인식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재밌는 생각으로 좀 확장을 시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도 나가기에 앞서서, 이제 인류의 조상들이, 선현들이 이 시간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던가.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1년 단위의 시간도 있고, 달 단위의 시간도 있고, 하루 단위의 시간도 있고, 이런데, 프랙탈 원리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기본적인 구조 원리가 있을 때, 이 구조 원리가 다른 규모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가면서, 이게 어떤 볼륨과 규모만 달라지고 성질은 똑같이 원리가 관통이 될 때, 우린 그걸 프랙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에서는 프랙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의 구성도 프랙탈적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의 순환이 가지고 있는 기후의 변화가 있는데, 이 기후의 변화가 달 단위에서도 미세하게 실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아침이나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루 단위에서도 그대로 이게 프랙탈적으로 반영돼 들어온다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어떤 그 개념화된 용어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1년에 12달에도 쓰고, 예, 1년에 12달에도 쓰고, 또 하루에 어떤 하루의 시간대를 표시하는 데에도 동일한 개념들을 가져다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동양에서 이 개념들, 시간 개념은
자축인묘 진서음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죠. 예, 천간지지할 때 지지 개념입니다. 저희 딸내미가 시간에 대해서 저한테 아빠 시간이 뭐냐라고 물었던 것 외에 추가적인 질문을 두 가지를 더 했었습니다. 하나는 아빠 1, 2, 3, 4, 5 5가 갔는데 왜 1이라고 써져 있어?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십진법을 배우는데 얘는 왜 12야?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음양오행 혹은 수학의 진법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알아야 좀 제대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개념이고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 논리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 하나는 풀렸죠. 시계가 왜 12진법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1년에 12달이라서 그렇습니다. 1년 12달을 하루 안으로 압축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12진법을 씁니다. 그리고 옛사람들은 우리가 근대사회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농경사회였으니까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입니다. 기후.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죠? 12달에 따른 기후의 변화가 만물에 영향을 주니까 그 만물이 받는 영향의 리듬을 따라서 사람들이 생산하고 생활하고 해야 되니까 기후만큼 생존의 문제에서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1년 12달의 어떤 변화 리듬을 하루의 변화 리듬에다가 백탈적으로 압축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걸 구성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자축, 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이라고 하는 거 일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자축, 인묘, 진사음이, 신유술해. 아마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몇시를 가르치는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요 자자, 이게 자정이라고 할 때 자자를 쓰죠. 자정. 요게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축자. 요게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2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요 축자도 새벽 2시.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가 축에 해당하는 건데 새벽 2시는 축의 딱 정중간이죠. 축의 딱 정중간입니다. 사람들은 인월이 되면 혹은 인시가 되면 만물이 깨어난다고 봤습니다. 이때 농사가 시작되는 때고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새벽 3시에 보통 깨죠. 지금도 절에 가면 스님들 기상시간이 새벽 3시입니다. 그래서 첫 법회 시간이 새벽 3시 반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다시 축자로 돌아와서 여기가 새벽 2시인데 이 자축인묘 진서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을 동양의 우리 조상들은 방위 개념이라든가 색깔 개념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감각 개념이라든가 혹은 감정 개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사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상호작용하는 영역들을 대단히 넓게 또 깊게 확장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에서 자축인묘 진서음이가 있다면 이와 똑같은 논리가 서양에서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자축인묘 진서음이가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병자리, 여기가 축시에 해당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건 별자리 개념이죠. 서양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농경이었으니까 동양과 똑같이 농경시대를 겪었던 거니까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제 준비했을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도르프 협동조합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발도르프는 약 100년 전에 독일 그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지방에서 시작된 일종의 대안교육 활동입니다. 근데 이 발도르프에서는 인간을 크게 세 가지 성격의 종합된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몸과 마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영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성장 단계에 따라 우리 몸은 광물질, 식물질, 동물질을 같이 안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감성과 오성 그리고 의식 이렇게 또 역시 세분화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눕니다. 또 우리의 영혼은 영격자, 생명력, 영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대부분 몸과 마음이라고 얘기되는 요 정도의 영역까지 이제 겪고 간다라고 보고 교육이란 이 몸의 발달에서 감성을 읽어내고 다시 마음의 어떤 성숙에서 영혼을 읽어내는 과정으로 교육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발도르프의 기본 철학입니다. 이 발도르프는 원래 담배공장 이름이었는데 이 담배공장의 사장이 자기 공장 노동자들을 무료 교육시키기 위해서 처음 학교를 열었다고 해서 그냥 지금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깔려있는 실제 철학은 안스로포스피라고 해서 인지학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인간에 대한 지적 이해인 거죠. 예, 근데 그 발도르프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몸의 단계, 마음의 단계, 영혼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12가지 감각이 3가지 영역에 걸쳐서 발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자 혹은 물병자리에 있던 게 보니까 후각이죠. 후각이 있습니다. 후각이 있는데 이 후각의 발달과 나중에 이제 이게 더 확장되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인성하고 특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주변의 어떤 기후가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면 물리적으로 일단 우리의 감각 지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감각 지각, 우리가 영향받은 감각 지각이 금방 감성이라든지 심리적이라든지 무의식적인 데까지 영향을 우리가 알건 모르건 주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요 그림인데, 요 위에 뭐 그리스도, 대천사, 천사, 이건 영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영혼에 대한 문제는 오늘 좀 생략하고요. 역시나 축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의식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의식혼이 뭐냐 하면요, 감각혼, 감각 지각이 쌓여서 정신화된 걸 감각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이게 바로 감성입니다. 우리 마음 중에서는 이게 가장 먼저 발달을 하죠. 이게 발달하고 난 다음에는 오성혼이 발달을 합니다. 이 오성혼은 뭔가를 개념화 시킬 수 있는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화 시키고 연결시키고 하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 오성혼은 발달 다음에 의식혼이 발달한다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이 의식혼은 자, 감성을 바탕으로 이성이 생겨납니다. 개념적 이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금 더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성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양심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사회성, 공공성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의식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시간, 자축인미 진소음이,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그 다음에 요 감각,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관념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 거를 종합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들에서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새벽 2시라고 하는 시간이 의식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자극받고 그게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교육의 목표와 종교의 목표 이런 것들이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인간을 성숙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종교와 교육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발도르프 교육을 창시했던 사람인데, 이 루돌프 슈타이너는 우리 시대를 의식혼의 성숙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오늘 새벽 2시라고 하는 이 시간대가 그 의식혼의 자리이자, 의식혼이 무르익는 자리이자 인간의 양심, 도덕성이 자극받는 자리라고 하는 거,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여기로부터 이게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로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는 추론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활동에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